그토록 말도 많고 설도 많던 조국 총선 출마론이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 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21대 총선에 조국 수석을 영입하겠다고 공언한 것. 조 수석 영입론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 수석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영입 선언이어서 인사 참사를 회피할 출구 전략이 아니더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당은 4.3 재보궐선거 참패로 PK 민심 위반이 확인된 상황에서 부산 출신인 조 수석이 필요하다는 입장. 사실 부산 출신 우리 김영주 의원도 있는데 민정수석 임기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조 수석이 부산 출마를 결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 처지에 놓인 손 대표에게 험한 꼴 보지 말고 새 집을 짓자라면서 빠른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계 개편의 불씨는 손학규 대표가 지필 거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 사이에 같이 있지 말고 우리가 나와서 민주평화당의 기득권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서 만나는 것도 좋다.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지금 험한 꼴 다 당하고 있잖아요. 민평당의 정동현 대표도 당대당 통합론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박지원 의원과 손 대표가 만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야권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과연 손 대표가 불을 지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부산시당이 국회의원 후보로 조국 수석을 부산에 보내달라, 영입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뭐 민주당의 부산 출신이 조국 수석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김영주 의원도 있고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PK 최근 선거부터 해가지고 민심이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총선 체제를 빨리 이번에도 이제 지적되는 것이 후보를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시면서도 정치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조국 수석 또한 본인의 말로는 어쨌든 자기는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손학규 대표의 선택에 사실은 많은 정치부 기자들의 관심이 있는데 민주평화당에서 사실은 일로 와라, 합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미래당 예전에 일각에서는 또 오히려 나가주면 땡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조만간 있으면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는데 돌아온다. 안철수는 결코 진보 쪽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보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갈 마음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전히 유승민, 안철수는 거기서 대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러면 손학규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가? 자기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영양가도 없고 험한 꿈만 보느니 저랑 같이 박지원과 같이 평화당, 민평당으로 오든 제3지도를 하든 신당을 하든 나중에 뭐 민주당하고 같이 합치든 조금 더 덕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지금 손학규 대표라면 내가 저 당의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손학규 대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하태경 의원이나 뭐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를 빨리 복귀시켜서 당을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죠. 본인은 정계 은퇴를 해야죠. 김영주 의원이 만약 손 대표라면? 네. 자, 그 가서도 이익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최고위원들 이준석, 하태경 등등이 사실은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도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손학규 대표 체제 내에서 더 이상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바른미래당으로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냐?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나설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한국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내 공천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가서 있었던 활동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한 명 한 명 한국당으로 복당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을 담보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덩어리와 세력으로서 명분 있게 들어가면서 내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하는 게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정치인의 솔직한 속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아직은 총선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아마 한 여름 정도가 되게 되면 총선을 앞두게 돼서 1대1 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큰 흐름, 현 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여기에 대항하게 되는 제1야당이 한국당으로서의 큰 흐름이 맞붙게 되면서 정계 개편은 그때야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원칙론만 따지고 보면 손 대표 말이 맞거든요. 아니, 정당이 있으면 후보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참 묘하게 이 당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